경제활동 인구도 감소하고 세금 낼 사람도 별로 없는데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파이어족이 되면 누가 소를 키워? 누가 일을 해? 누가 노동을 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파이어족이 되면 소는 누가 키우지? 이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워맘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파워맘의 더 많은 영상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직장인들이 조기 은퇴를 꿈꾸면서 파이어족이 되기를 자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파이어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활동 인구도 감소하고 세금 낼 사람도 별로 없는데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파이어족이 되면 누가 소를 키워? 누가 일을 해? 누가 노동을 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뉴스에서 연구 결과를 이제 분석한 것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2022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거는 사회 문제가 될까요? 이거는 그냥 현상일 뿐이죠, 사실은.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것보다는 소비를 하는 인구가 감소하는 게 더 문제가 되겠죠? 세금을 낼 사람이 없어지는 게 훨씬 큰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사회 현상은 뭘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로 경제활동 인구 감소보다는 오히려 일자리 감소가 더 큰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고 미래에 내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일자리의 43%는 AI에 의한 자동화 고유형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에서는 사실 43% 정도의 사람들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AI가 그 일자리를 다 대체해 버릴 테니까요. 그러면 43%의 사람들이 실업자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나오고 있는 게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죠. 제가 이 기본소득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특정 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실제로 기본소득이라는 게 우리의 미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연구가 최근부터 된 건 아니고 한 2000년 초반, 사실은 1980년대 이때도 됐지만 이때는 너무 초기 사상이었고 그때는 거의 공산주의에 가까운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과학이 발전하면서 기본소득이라는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이상적인 사회 모델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만 해도 이제 대통령 후보 중에 허경영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결혼을 하면 얼마를 주고 막 이런 게 옛날에는 되게 터무니없게 느껴졌는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결혼하면 얼마 줘야 된다, 자녀를 낳으면 얼마 줘야 된다 이렇게 약간 오히려 이렇게 사실화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실제로 정부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작년 코로나 이후로 기본소득을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본소득에 의해서 소비가 촉진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를 다들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소득이라는 건 어떤 특정 당의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이상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가올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앞으로의 미래는 AI의 기술을 만들어내는 소수의 고소득 근로자하고 다수의 저소득 혹은 기본소득을 받는 근로자나 시민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고소득 근로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도 소수의 고소득 근로자가 된다는 거는 엄청난 스펙의 엄청난 또 두뇌의 소유자인 그런 과학기술자들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사람을 대면하는 그런 기술들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또 모든 사람이 그런 역량을 갖기도 힘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하이테크를 만들거나 하이테크에 자금을 대거나 둘 중에 하나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테크,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 자금을 대고 있는 투자를 하는 우리 파이어족들은 미래 사회에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꼭 모든 사람이 소를 키우고 모든 사람이 근로를 해야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하이테크에 자본을 대는 그런 움직임을 조금 더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파이어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일하지 않고 투자만으로 여생을 보내겠다는 파이어족이 단순히 배짱이 같이 놀고 먹겠다는 그런 백수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조금 더 빨리 대비하는 그런 신인류일 뿐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워렌 버핏을 존경한다고 얘기해요. 성공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 근데 워렌 버핏이 뭐 대단한 과학기술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 인류에 크게 기여하는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그런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성공한 투자자일 뿐이죠. 그리고 본인의 성공에 수반되는 그런 세금들을 좀 덜 내기 위해서 많은 기부 활동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기부와 증세를 주장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원래 내야 될 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런 동기가 더 많을 수도 있죠. 물론 좋은 동기에서 기부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분은 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고 계시고, 그런 면에서 성공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면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큰 투자자가 존경받는다면 작은 투자자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파이어족들도 모두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사회 부에 기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워렌 버핏처럼 오랜 시간 투자를 이어가는 성공한 작은 투자자가 된다면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신인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성공하는 비결은 뭘까요? 우리가 워렌 버핏만큼은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는 성공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계속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성공할 때까지 작은 성공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시장에서 살아남고 계속해서 투자한다면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공한 투자자이자 성공한 파이어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누가 일도 안 하는 배짱이, 그렇게 모두가 파이어족이 되면 누가 손은 키우나 이런 얘기 하면 당당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미래에 대비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과학기술에 기여하는 자본을 대고 있는 투자자라는 거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이었습니다. 파워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